자, 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우리 채널은 경제를 전혀 몰라도 딱 들으면 이해하기 쉽게 경제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증시가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들을 제가 모니터링 해드리기로 했고요. 핵심 지표들을 지금 최신 데이터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증시가 반등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전문가들이 다시 더블 딥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하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글로벌 증시가 다시 연 이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주식시장의 추세가 확실히 상승으로 방향을 잡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 중 첫 번째는 당연히 전염병의 확산 속도겠죠. 자, 그림은 질병관리본부의 누적 확산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기울기가 가파르게 상승할수록 이 확산이 빠른 것을 의미하는데요. 현재 가장 중요한 미국의 경우 3월 20일부터 하루에 1만 명 수준으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도 기울기가 완만해지거나 아니면 감소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런 뉴스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 전염병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은 없습니다. 자, 미국의 현재 증가 속도가 하루 1만 명 수준으로 계속 기울기가 똑같은데요. 이게 9,000명대로 감소하고 8,000명대로 감소하고, 자, 이렇게 증가율이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날 경우 증시에 상당한 호재로 작용하고 그때가 저점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표는 일단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가 상승 추세로 완전히 굳혀지기 위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경제 지표는 하이힐드 스프레드입니다. 자, 영상을 처음 보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면요.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미국의 트리플 B 이하 이 투기 등급 기업들에서 발행한 회사채 금리에서 동일한 만기의 국채 금리를 뺀 값입니다. 자, 이 값이 급등한다는 말은 사람들이 투기 등급 기업 채권에서 돈을 빼고요. 추가로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가 급등을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해당 기업들이 자본 조달이 어려워진다는 의미입니다. IT 버블이나 금융위기를 비롯해서 2012년 유럽 재정위기, 2016년 중국발 부채위기, 그리고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당시에도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급등한 것이 확인이 되시죠. 자, 현재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2012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수준을 이미 넘어섰고요. 2008년 리먼 사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특히 셰일 오일 등 에너지 관련 하이힐드 기업들의 금리가 18% 이상으로 치솟는 상황으로, 자, 이렇게 방치할 경우에는 이들 기업들의 자금을 빌려준 은행 및 펀드, ETF 등에서 연쇄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펀드 런이 발생하는 등 위기가 전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미 연준이 달러 무제한 정책과 함께 추가 부양책을 내놓은 거고요. 그래서 전일 미국 증시도 급등세를 연출하였습니다. 자, 그럼 미 연준이 이번에 내놓은 무제한 달러 및 추가 부양책이 뭐길래 이렇게 막강한 힘을 발휘했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제를 전혀 몰라도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미 연준은 지난 15일에 국채 5천억 달러, 그리고 모기지 대출 유동화 증권이라고 하죠. 이 MBS라고 부르는데요. 자, 여기에 2천억 달러를 포함해서 총 7천억 달러를 매수하겠다고 밝혔죠. 자, 일단 국채가 무엇인지는 다 아실 테고요. MBS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면 미국 주택담보대출을 유동화시켜서 증권으로 만든 겁니다. 다른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은행으로부터 이것을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자, 미 연준이 이렇게 국채와 MBS를 7천억 달러 이상 매수하겠다고 한 이유는 은행을 포함하여 보험, 증권 등 금융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현금이 없어서 발생한 신용경색을 예방하고요. 자, 뱅크런을 미리 차단하자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 뱅크런이 뭐냐면 당장의 위기 상황이 오면 금융기관들은 현금 인출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가용 현금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채에 투자를 해둔 상태라서 당장에 가용한 현금이 없는 상태가 있어요. 이럴 때 상당히 혼란이 발생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특정한 은행 ATM 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려 했더니 현금이 전부 바닥났더라. 자, 그래서 은행에 갔더니 나처럼 현금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몇 시간이나 걸렸다,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자, 미리 현금을 찾아두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은행으로 몰려들게 되고요. 은행이 당장 사용해야 될 현금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이런 것을 뱅크런이라고 부르는데요. 또한 은행들은 예금자들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요. 이 레포라는 단기 환매 조건부 시장에서 증권이나 보험 등 타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출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가용한 현금이 부족해질 경우에 은행이 돈을 빌려주지 못해서 이 레포 시장 금리가 급등할 경우 악영향을 줍니다. 자, 만약 지금과 같은 경기 상황에서 뱅크런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레포 시장 금리가 급등하면 증시가 다시 급락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악재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 15일에 7천억 달러의 부양책을 내놓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15일에
그런데 미 연준이 이렇게 국채 및 MBS를 매입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후에 갑자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갑자기 1.27%대로 급등하는 등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것인데요. 헤지 펀드 또는 특정한 세력 등이 현금화를 하거나 아니면 투기 등으로 추측되는 요인으로 미국채 매도가 발생했고요. 이에 따라 미국채 금리가 끌어올려진 것입니다. 자, 만약에 미국채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펼쳐지면 대출 금리가 상승하거든요. 그럼 안 그래도 지금 전염병으로 힘든 기업 및 개인의 이 대출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지는 상태가 전개됩니다. 자, 그래서 연준은 전일에 기존 7천억 달러의 추가로 무제한으로 돈을 풀어서 국채를 매입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한 이유입니다. 자, 사실상 당분간 국채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는 일을 없게 하겠다 선포를 한 것이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추가로 3천억 달러에 달하는 기업 및 가계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는데요. 연준이 직접 돈을 공급하면 문제가 되니까 우회해서 특수 목적 기구를 설립해서요. 최초 회사채 발행 시장에서 이 투자 등급의 회사채를 직접 매입을 합니다. 프라이머리 마켓 코퍼레이션 크레딧 퍼실리티라고 하는데요. 미 연준이 이런 대책을 왜 내놓았냐 하면요. 투기 등급의 기업들이 대출을 받기 힘들어졌는데 그에 따라서 투자 등급의 회사들도 이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이 투자 등급 회사채 기업들의 크레딧 스프레드마저 급등을 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현금이 가장 부족하니까 뭐 돈 되는 거는 그냥 높은 이자를 지급하건 말건 회사채도 다 팔아 제낀 거죠. 트리플 B- 이상의 이 투자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해도 투자자들이 수요가 없어서 자금 조달에 실패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미국의 정상적인 이런 기업들까지 부도 위기에 몰리는 것이죠. 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연준이 직접 회사채를 매입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게 전날 나온 대책입니다. 또한 이렇게 회사채를 발행 시장뿐만 아니라 세컨더리 마켓, 그러니까 이미 회사채가 발행되어서 시중에 유통되는 이 회사채 시장에서도 투자 등급의 회사채를 연준이 직접 매입해 준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회사채 금리가 급등을 하더라도 연준은 그 이전 가격으로 매수를 해서 안정화를 시킨다거나 뭐 그렇게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연준의 산하 기구가 우회해서 매입하는 대상에는 투자 등급의 회사채에 투자하는 ETF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폭넓게 투자를 해서 회사채 시장의 금리까지 연준이 직접 안정화를 시키는 거죠. 자, 그렇게 연준이 개입을 하게 되면 미국 투자 등급 회사채 시장의 자금 경색을 연준이 직접 막아주는 것이 됩니다. 뿐만 아니죠. 여기서 연준이 산하 기구를 통해서 미국의 일반 가계와 소기업들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동차 담보 대출이나 학자금 대출, 뭐 아니면 기계설비 리스 등 이러한 대출 또한 이 매매 가능 증권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이것을 ABS라고 부릅니다.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는 건데요. 자, 그런데 앞에서 설명드린 이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 증권인 MBS보다는 사실상 부도 위험이 상당히 높겠죠. 자, 그런데 미 연준에서는 이렇게 가계와 소기업의 ABS까지 이것을 담보로 연준이 대출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 하이힐드 채권보다도 더 신용도가 어떻게 보면 낮은 이런 가계 및 소기업을 직접적으로 연준이 지원을 해줘서 이곳들을 살려주자는 거죠. 자, 이것을 약자로 TALF라고 하는데요. 지금과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이 과감한 조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려스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앞서서 설명드린 가장 파산이 염려되는 트리플 B 이하 투기 등급 회사채 시장, 그 중에서도 셰일 에너지 관련 하이힐드 회사채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해결책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이런 하이힐드 기업들도 담보할 만한 게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담보가 없는 신용의 회사채를 그동안 발행을 했거든요. 담보가 없는 신용 회사채를 발행했다는 소리는 이미 담보를 잡혀있을 만한 것들은 다 잡혀있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셰일 에너지 관련 하이힐드 이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선 미 연준이 지금처럼 달러를 발행하고 우회해서 회사채를 사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달러의 신용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기업에 비유하면 쉬운데요. 자, 특정 회사가 있는데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자산으로 평가가 되는데, 자, 만약에 이 회사가 보유한 이 자산 부분의 채권이 돈을 돌려받기 힘든 부실 채권만 가지고 있다면, 자, 이 회사의 신용 등급이 높게 나올 리가 없죠. 자, 미 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미 연준이 트리플 B 투자 등급 회사채를 매입해주고 여기에 개인과 소기업을 도와주는 약자 PMCCF 그리고 SMCCF, TALF 모두 이미 상당 부분 달러의 신용도 하락을 감안하고 지금과 같은 최악으로 갈 수 있는 상황에 나온 긴급 조치라는 거죠.
거죠.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이 투기 등급의 셰일 기업의 회사채, 그것도 담보가 없는 회사채를 미 연준이 매입해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요, 앞으로 유가가 오르거나 추가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을 경우, 자, 미국 셰일 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몇몇 기업만 남겨두고 파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이 최근 글로벌 증시가 다시 반등하면서 증시가 완전히 상승으로 방향을 전환했냐 안 했냐, 이것에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우려스러운 점의 첫 번째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미 정부가 셰일오일 전략 비축류 차원에서 적절한 가격으로 매입해서 소프트한 구조조정을 실행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지난 3월 14일에 트럼프가 전략 비축류를 최대한 매입하겠다 밝힌 바가 있는데요. 셰일 에너지 하일드 기업들이 부도가 날 때 발생할 가장 큰 문제는 해당 기업들에서 실업자가 증가하는 문제도 있지만, 에너지 하일드 채권에 투자한 은행과 펀드, ETF 등에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여기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자금을 인출하면서 뱅크런, 펀드런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자, 이때 미 정부가 만약에 손익분기점 수준에서 전략 비축류 등으로 셰일 오일을 매수해주는 방식을 취할 경우에는, 자, 현재와 같은 저유가 상황에서 셰일 기업에 투자한 은행 및 펀드가 막대한 손실을 보는 것을 정부가 막아주는 것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재 유가 수준 배럴당 $30가 안 되는 수준에서, 자, 셰일 기업이 판매를 한다면 이것은 큰 손실이 나지만 배럴당 $50, $60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최소한 손익분기는 나오거든요. 자, 여기 회사채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원가에 정부가 전략 비축류 같은 것을 사주는 이런 우회적인 방법으로 셰일 오일 업체들을 이 소프트하게 구조조정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일부의 추측일 뿐이고요. 자, 어쨌든 셰일 에너지 관련 하일드 기업들이 리스크는 아직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상승 방향으로 완전히 전환하기 위해선 일단 지금 보여드리는 하일드 스프레드가 먼저 하락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증시가 상승하기 위해서 봐야 할 중요한 지표가 바로 유가인데요. 자, 유가가 상승하면 당연히 증시에는 호재인 상황입니다. 자, 문제는 현재 유가 상승은 연준의 무제한 달러 공급에 따른 달러 가치 하락에 대비한 유가 상승의 반영일 뿐이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러시아와 감산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이번 질병이 회복으로 수요가 다시 증가한다는 이런 시그널이 있어서 유가가 본격적으로 반등한 유가 상승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에 따라 유가는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것이 글로벌 증시가 지금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두 번째 요인인데요. 지금의 감산 합의 없이 저유가가 만약에 지속될 경우 미 연준은 최대한 소프트한 방향으로 셰일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유도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나 러시아가 감산에 합의하면서 다시 유가가 상승하고 증시가 다시 상승세로 흘러갈 요건들이 갖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물론 미국 에너지 하일드 기업들이 구조조정이 되는 기간에 또다시 증시에 악재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게 이게 우려되는 부분이겠죠. 자, 일단 여기서 주의하고 당부드릴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자, 이 영상의 내용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 가능성을 점검한 내용이죠. 저는 상당히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근데 의도와 다르게 자신의 확증 편향에 따라 내용을 곡해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 영상의 내용을 보고 결론은 주식시장이 다시 하락한다는 거네 라고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증시가 유동성으로 오르는 건데 돈의 힘을 너무 무시한다, 자, 이런 의견이 생각나신다면 이건 사실 영상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혹시 경제 초보자님들께서 영상을 보실 때 내용 이해가 잘 안 되실 경우 댓글을 보면서 이해하시려고 하는데 잘못된 해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해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부분에 이해가 안 가실 경우 영상을 한 번 더 돌려보시는 게 오히려 이해를 하시는데 좋고요. 오늘 내용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